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나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간섭하지 마. 왜 저래? 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밀쳐내고, 웬일로 아이에게 카톡에 전화가 와서 반가운 마음에 얼른 보면 용돈 줘, 이거 사줘.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연락을 하고, 진짜 왜 안 깨웠어? 내 옷 어디다 뒀어? 다 엄마 때문이야. 나 늦었잖아. 자기 할 일 안 해놓고 모든 문제는 부모 탓하고, 이렇게 자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무 힘드시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덜 사랑해져서 그럴까? 애가 문제가 아닐까?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해결책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은 부모님이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렇게 골치를 썩히게 만드는 자녀도 태어날 때 악이었습니다. 가장 걷던 사랑스러운 꼬맹이,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까지 모든 과정에서 계속 어른인 건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린 존재와 어른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건 누구에게 역할과 비중이 있을까요? 저희 센터교가 16년간 수많은 사춘기, 초, 중, 고, 심지어 성인들의 문제 상황을 변화 성장시키며 명확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끌면 자녀들이 심지어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변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바로 부모님께 장기적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방향성이 그게 뭐야?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할 일을 안 했을 때 화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과 분노, 애틋함과 짜증, 온갖 감정이 요동치면서 그때그때 아이를 대응하고 혼내고 아껴주기에 급급합니다. 공감하시죠?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자녀들은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럼 도대체 훌륭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장기적 방향성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개념 3가지를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 때는 알아서 정신도 차리고 부모님과도 잘 지냈는데, 부모님 시대와는 완전 다릅니다. 부모님 초, 중, 고등학교 때 SNS, 핸드폰, 넷플릭스, 유튜브, 웹툰 가득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폰을 잡게 된 아이들은 부모님의 성장 환경과 완전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길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기대예요. 아이가 깨닫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핵심은 자녀관계의 핵심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족치료로 유명한 심리학적 이론이죠. 머레이 보엠의 자기문화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도 부모님도 서로를 감정적으로 투영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위해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피에 상담을 오시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갈등의 선후 관계, 원인 관계를 파악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이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게을러요. 할 일을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부모님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춰주고 물러서고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금률을 기반으로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이가 반발할 텐데 저희는 그 반발이나 갈등이 싫어요.
아이랑 갈등하지 않고 변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제멋대로 게을러진 아이들을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야 변화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갈등과 반발을 회피하면 할수록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부모님이 갈등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각오, 준비, 장기적 방향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아이를 변화 성장, 설득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장기적 방향성을 갖추는 방법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센터케어,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변화와 성장이 무너진다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황금률의 순서, 부모님께 대한 예의, 생활관리, 할 수 있는 자기발 시간의 누적, 즉 부모님께 예의를 지켜야 생활관리가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야 공부를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 라는 순서와 위계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황금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이전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둘째, 이 또한 많이 강조드렸지만 보상과 페널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보상과 페널티 체계 안에서는 물질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애정 표현도 함께 포함되고 함께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가 애정을 갈구해도 엄마 나 좀 안아줘, 엄마 옆에 있어줘, 나 엄마 옆에 잘 거야 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무례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고 방정리를 안 했을 때는 방정리를 하고 와야 하고 해야 할 공부를 안 했을 때는 해야 할 공부를 하고 오게끔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초, 중, 고 시기별 대응 전략에서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애정을 무조건 조건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다면 이때는 황금률이 정말 중요하고 황금률을 지킬 수밖에 없는 물질적 보상과 페널티의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 물질적 보상도 동일합니다. 중고등학교 부모님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용돈과 핸드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달라고 하면서 아이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오히려 부모님의 감정을 조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적인 애정도 이 구조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내가 노력하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낼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구나, 즉 페널티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보다 중요한 게 일관된 실천의 누적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를 짜증적인 감정적 호소로 설득하기보다 일관되게 유지하는 보상과 페널티의 구조, 이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대로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내키시는 대로 행동하는 건 오히려 아이의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혼자 도무지 이걸 못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 걱정 마세요. 저희 센터교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장기적 방향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장기적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 시기별, 기질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으로 시기를 나누고 내향형, 외향형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쉬울 때입니다. 오늘 영상 꼭 숙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대처하고 해결하기에 벅차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교에 바로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